진주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을 한번 풍선에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풍선에 가득 들어있는 공기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식시장에 흘러가는 돈은 항상 같은 크기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돈이 말라 있죠.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에 지금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는 어땠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사람들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막 주식을 하기도 하고, 워낙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막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와 코로나 시기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코스닥 중심으로 한 6조에서 7조 정도의 돈이 흘러 들어온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많게는 14조, 15조 코스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약 2배 정도 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동성이 많았던 시기와 적었던 시기의 비교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그럼 이 유동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풍선 효과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를 얘기할 때는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들어있는 공기가 다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쪽을 눌러버려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해서 세종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규제를 해서 부동산을 못 사게 하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죠? 맞아요. 지방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방의 집값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풍선 효과를 이렇게 보통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도 풍선 효과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풍선에 있는 돈은요,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같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나아지는 시기가 아니면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이 한 6조, 7조, 일반적으로 한 8조, 9조 정도에서 10조 사이를 코스닥 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돈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한 섹터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다른 섹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돈이 몰린 만큼 다른 쪽에는 돈이 줄어들겠죠. 바이오 섹터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에 돈이 다 몰렸어요. 막 기관 외국인, 개인 수급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으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 들어간 돈들 때문에 나머지 방산, 자율주행, 2차전지,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지거나 보합이거나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른 형태로 이제 유동성이 좀 바뀌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 2차전지가 같이 테마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두 개의 테마에 돈이 집중되니까 나머지 방산, 바이오도 쪼그라들었죠. 반도체, AI, 재생에너지, 게임 이런 쪽에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보합이거나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반대로 자율주행 테마, 라이콤이라든지 SOS랩이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막 상한가를 가고,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막 돈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주식을 하세요.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느냐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테마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이 들어가라는 테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테마라는 것이 하루 단위로 변경되기도 하고 일주일 단위로 변경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2차전지 관련 섹터가 몇 달 동안 갔었어요.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혼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가버리니까 다른 테마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아시죠? 예전에 AI 섹터가 한 달, 한 3달, 4달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내가 투자한 돈들은 절대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잡주들만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테마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테마들도 다 돈이 쏠리지 않으니까 개별주, 잡주들에만 계속해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별주만 상승했다 내려왔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테마에 돈이 돌지 않고 개별주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죠. 자,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유동성이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왔었다면 이때는 보통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더 과장돼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개별주 장세가 된다거나 테마가 돌지 않는 거고, 거래 대금이 크면 클수록 그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테마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테마가 돌아도 하루에 3테마 이상 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돈다 하더라도 메인 테마는 2개에서 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시장을 느끼셔야 돼요. 어디에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지? 어느 쪽에 돈이 쏠리고 있지? 자, 돈이 쏠리고 돈이 들어가는 쪽에서만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나머지 돈이 쏠리지 않는 테마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수들이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장을 순응해야 된다. 오늘 장이 안 좋다. 뭐 장을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오늘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를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장이 끝나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느 테마에 돈이 쏠렸지? 어느 쪽에 돈이 쏠리면서 그쪽이 상승했지?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지 않았고 하락을 많이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뭐 LIG 넥스원 아니면 뭐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 같이 주식들의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이 주식들이 어떤 테마, 어떤 섹터의 종목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여러분들 종목 실시간 순위 또는 거래대금 상위에서 그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지금 이 테마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연습들이 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시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를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되시고 그렇게 시장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아셔야 그 이후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